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한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입니다. 네. 자, 어제부터 추모제 참배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일제히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집결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권 모두 광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뭐 관심을 모으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냐, 아하. 뭐 이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뭐 대통령 동선이 완전히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민주당은 어제 이제 하루 앞서서 전야제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가 총 출동했고요. 여당 지도부도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어제 이제 광주로 이동을 해서 전야제부터 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통령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뭐 참석할 것 같다고 지금 전해주셨는데 결국은 여야 정말 모두 일제히 광주로 가는 건데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해서 호남 민심 잡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뭐 국민의힘에서 일단 이제 설화 논란이 있어서 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제 관심도나 집중도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총선을 뭐 불과 1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참석 인원만 봐도 뭐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14명 의원 중에 90여 명 정도가 같이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워낙 이제 호남 텃밭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전략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기반을 다져온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굉장히 좀 이 추모제 참석 열기가 높습니다. 그 특별 열차 국민의힘이 지난해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편성을 해서 특별 열차를 꾸려서 가는 건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정도 내려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7시 40분쯤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KTX 특별 열차를 편성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속 의원 115명 중에 현재 한 90명 정도가 이 특별 열차를 이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다라고 지도부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년에도 화제를 모으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이 열차가 편성이 됐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참석을 한다면 지금 당원권 1년 정지 상태인 김재원 최고위원 또 가는 건지 특히 5.18 관련해서 지금 망언을 해서 좀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네. 갑니까?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지난달 14일에 이제 비공개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했던 발언,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그냥 한 얘기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과 이후에 이제 그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영호 의원 역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그 망언을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태영호 의원도 이번 방문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당에서는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또 김재섭 당협위원장 등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하루 앞서 가지고 광주에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순천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순천에 지금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뭐 천하용인이라고 불렸던 분들과 이제 함께 광주를 이제 하루 전날 어제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일정이 나와 있고요. 이 굉장히 이제 당 대표 시절부터 호남에 공을 많이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이제 참배에 앞서 이제 방명록에 도도하게 흘러온 5.18 정신의 강물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합니다. 자, 참배 이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좀 남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배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 중에 일부 몰지각한 지역 감정에 호소하려는 또 역사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몇 명의 구성원 때문에 당이 이제 흔들리게 된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가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김기현 지도부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표도 이걸 좀 명심하고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 계속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이제 좀 다른 시각의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얘기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네. 좀 요런 그 과정을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또 이재명 대표 등 하루 앞서서 광주 방문을 했는데요. 광주 방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 원포인트 제안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원포인트 제안이냐면 헌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자, 헌법에 넣어야 되니까요. 네, 5.18 그렇죠. 정신을. 그러니까 네. 이게 애초에 후보자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네. 생각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합의를 해서 헌법 전문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이게 윤석열 대표의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자 보도들을 보면 오늘 내내 이 얘기로 이제 정치권이 서로 말들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정적인가요? 네, 윤재호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명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개헌에 한다면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네. 이것만 갖고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고요. 김기현 대표 역시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 강한 의지를 좀 보여왔잖아요. 실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좀 민주당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통령실. 지금까지 나온 국민의 입장으로만 보면 이렇게 좀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주장은 이제 매년 5월마다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냥 논의 정도에 그치면서 진전은 없는 모습인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마항쟁, 5.18 6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자세한 국민의힘 입장은 2부에서 윤희석 대변인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강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헌법 정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퇴임 후 처음으로 5.18 묘지 참배를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을 졌다. 전 국민이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지난해에 이제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을 해서 참배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참배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이 전두환 일가로는 최초로 손자 전우원 씨가 5.18 추모식에 참석을 했네요. 임을 위한 제천곡 행진곡 재창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면서도 굉장히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전원 씨가 17일 날 이제 국립 5.18 민주묘지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5월 어머니회나 5월 관련 주요 단체 인사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제 사죄의 뜻을 밝혔고 지난 이제 3월에 광주를 찾아서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광주에 머물기도 하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수 정권에서 재창을 하느냐 그렇죠. 합창을 하느냐 이 논란이 부르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네, 굉장히 뜨거웠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재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역사의 한 챕터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5.18 전야제 행사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전우원 씨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도 참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전야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주먹밥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월에 어떤 나눔 정신, 연대 정신 이런 거를 이제 기리는 행사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전우원 씨가 만나서 같이 이제 주먹밥을 만들었다고 해요. 뭐 이게 굉장히 좀 우연한 풍경이긴 하지만 한때 이제 보수 정당의 대표였던 그 사람과 그다음에 그 5.18 그 관련된 어떤 주범의 자손이 함께 만나서 나눔과 연대 주먹밥을 빚는 행사를 했다. 이 자체가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43주년 5.18 기념식이 열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쿠시마 시찰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 시찰단 파견 관련해서 2차 회의가 있었는데 뭔가 계략적인 합의는 이뤘다고 하는데 협의 완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에 회의가 화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뭐 4시간 반 가까이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일 양국 간의 그 협의가 완료되지는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당초 이제 정부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어제 회의가 끝나면 오늘이나 이제 내일쯤 결과 발표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요 계획도 잠정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 범위 조사 대상 앞서 1차 회의 때도 합의를 이끌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오염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좀 확인을 해야겠다. 봐야죠. 측정을 해서 봐야겠다라는 거고 일본 측의 주장은 그거는 IAEA 국제적인 기구가 검증을 하는 내용이고 한국 정부한테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는 과정과 방식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보면 맞서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도 노력을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갖고는 국내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로 좀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찰단이 23일이나 24일 정도 후쿠시마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혹시나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전은 일본 국내법에 따라서 1급 보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급 보안시설에 들어가려면 일주일 전에는 명단이 확정이 돼서 통보가 돼야 됩니다. 시설에. 근데 지금 전문가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빨리 확정을 짓는다고 해도 이 지금 애초에 방문 예정이었던 23일, 24일에 맞출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대상 그다음에 범위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며칠을 조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세부적으로 조율할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애초 예상했던 23일, 24일 방문은 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일본 오염수 검증은 IAEA의 역할이다. 원자력 기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시찰단은 시설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 자체 검증 불가를 좀 제하게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두고도 어제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상당히 톤 다운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용산도 그렇고 이제 그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이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견학을 하고 오는 게 아니냐, 보고 오는 거 아니냐,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오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이제 다시 좀 부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요. 어제 이제 한국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염수 처리 시설이나 절차에 대한 의문점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면 가장 우리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가서 오염수 시료 채취가 가능한 것이냐, 그거를 우리 쪽 전문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를 하는 거고 그 전문성에 신뢰를 두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한편 19일에서 21일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후쿠시마산 식재료와 가공식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국제 대회가 열렸을 때 이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각국에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식재료를 공수해서 그 조리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뭐 이랬던 일이 있거든요. 도쿄 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상들이 모이는데 이걸 먹어요? 먹는다. 이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 자체로 물도 먹어요? 네, 굉장한 이제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박 3일 동안 먹게 될 요리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뭐 후쿠시마산 쌀로 빚은 일본 주, 후쿠시마 지하수를 가공한 탄산수, 그다음에 복숭아 주스,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 특산품인 구슬 양갱과 우유 과자 이런 걸 제공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 측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G7 정상들이 일본 측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좀 선전해주는 이런 효과를 낳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 21년 도쿄 올림픽 때도 선출 식당에 이 후쿠시마 식재료 사용돼서 논란이 됐는데 만약에 이래 된다면 정상도 그렇고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 기자단도 이거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될 텐데요. 만찬이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우리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좀 무리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저희가 또 핵 관련된 교수님하고 또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먹으면 사실 제일 큰 검증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물 가지고 와서 그냥 음용수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를 국제적인 이런 외교 행사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일본이 이 품목을 넣은 거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의도가 있을 텐데 일본 나름의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국가들이 말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